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근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을 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준현 교수입니다. 제 3주차 장애인 복지원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 똑바로 보고 싶어요. 복음성가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회상해야 되죠. 여러분도 다 까먹으셨죠? 자, 한번 리뷰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장애 유형과 정의, 그다음에 특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자, 우리나라 장애범주라고 그랬죠. 15개다. 15개다.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되고, 정신적 장애는 발달 장애와 정신 장애로 구분되고, 발달 장애는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로 구분된다.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 기능 장애와 내부 기관 장애로 나누어지고, 내부 기관 장애는 신장, 심장, 간장, 호흡기, 장르요로, 뇌전증 장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우리가 외부 신체 기능 장애를 배우고 있죠. 그래서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여기까지 배웠어요. 자, 그럼 하나하나 한번 볼까요? 지체 장애. 자, 뭐죠? 지체 장애는 바로 신체의 골격, 근육, 신경 중 일부 또는 전체의 질병이나 외상들이 있어서 영구적으로 운동 기능 장애나 감각 장애를 갖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지체 장애죠. 지체 장애 원인에는 이제 척수 손상, 소아마비, 근디스트로피나 관절염, 절단이 있었다. 자, 척수가 무엇이냐? 그러면 뇌와 말초신경을 있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척수다. 그래서 여기 뇌죠. 여기 중간에. 그래서 척수에는 경추, 흉추, 요추가 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만약에 경추가 손상이 되면 사지마비, 손발 다 마비. 그 다음에 흉추 손상이 되면은 하지마비와 하반신 마비가 일어난다. 소아마비는 폴리오 바이러스에 의해서 유발되는 질병이다. 특히 어렸을 때 많이 발생한다 그랬지만 성인기에도 일어난다. 심한 경우에 생명을 잃고 후유증으로 다리에 마비가 오는 경우다. 그렇죠? 그래서 소아마비 장애인들은 휠체어나 목발을 이용해야 한다. 그 다음에 근디스트로피는, 자, 이거는 뭔가요? 근육이 점점 수축돼서 힘이 떨어져서 못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휠체어에 의지해서 이제 다니는 그러한 거죠. 그쵸? 그렇고. 자, 이건 남자에게 나타나고 여자에게는 없다. 근디스트로피는. 관절염, 관절의 수시가 아픈 증세이다. 그쵸? 많이 아픈 거죠.
그 다음에 절단, 사지가 이제 사지 일부가 잃어버린 상태. 하지 절단은 주로 보행의 지장, 상지 절단은 손이 없으므로 이제 일상 생활 동작이나 작업에 지장을 받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치장애. 그 다음에 두 번째 뇌병변 장애. 뇌병변 장애는 뭐인가요?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이 생기는 거죠. 신체적 장애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행이나 일상 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는 거예요. 자, 뇌병변 장애 원인 두 가지가 있죠. 뇌졸중과 뇌성마비. 그렇죠? 뇌졸중은 일명 중풍이죠. 그래서 이제 뇌출혈이나 뇌혈전이 있을 수 있고요. 뇌출혈은 뇌혈관이 파열되는 거. 그렇죠? 막히는 건 뇌혈전이죠. 뇌혈전. 그렇게 되는 거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뇌성마비는 이제 근육이 마비되는 거죠. 근육이 마비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감각장애, 혹은 언어장애, 청각장애, 이상행동 등 여러 장애가 동반하게 된다. 관절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다. 뇌성마비는 약 70% 정도는 지능이 떨어져서 학습은 물론 사회적 정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뇌성마비. 그 다음에 시각장애는 중심 시력이나 시야, 색지각, 양안 기능에 영향을 줘서 시감각이 해부학적으로 기능적으로 이상이 생기는 거죠. 실명하거나 맹이라 그러죠. 그래서 절대맹, 사회맹, 법정맹 이렇게 구분합니다. 원인은 선천적인 것이고 후천적인 것이 있다고 그랬죠. 후천적인 것이 더 많다. 그렇죠? 어린아이 경우에는 뭐 되게 종양이나 감염이나 상해, 뭐 수정체 후방, 섬유 중식증 이런 것들에 의한 것이고, 성인 경우에는 이제 백내장이나 녹내장이나 이런 것들, 당뇨병, 혈관장애, 감염, 근시, 상해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원인이 발생하죠. 먼저 가장 큰 원인 중에서 백내장이라는 것은 이제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제대로 못 통과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질환이죠. 수정체 안에 감각신경이 없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요. 시야가 흐려지고 얼룩지게 되고 점차 악화되면 동공에 안경이 낀 것처럼 뿌옇게 변해서 시력이 극도로 저하되는 거죠. 백내장, 녹내장, 안압이 상승하는 거죠. 안압이 상승해서 시신경을 누르고 그래서 혈액 공급에 장애가 생겨서 시신기억 기능이 이상이 생기는 거. 이게 이제 녹내장이다. 트라코마는 주로 각막이나 결막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염증. 자, 그런 게 트라코마다. 그 다음에 포도막염, 포도막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포도막이라는 것은 홍채, 모양채, 맥락막이다. 여기에 이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진균에 의해서 이제 감염이 생기는 거죠. 감염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외상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망막 박리, 이거는 이제 망막이 뜨는 거죠. 망막이 안쪽 신경막 이 바깥쪽에 색소 상피 세포층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뜨는 거예요. 망막 박리.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청각장애. 청각장애는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청각장애와 청력장애와 평형기능장애. 청력장애는 잘 듣지 못하는 거죠. 농이나 난청이 있다. 그렇죠? 귀의 구조를 봤어요. 뇌의, 중이, 뇌의 기억나시죠? 넘어가고 청력 넘어가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청각장애는 평형기능장애도 하나 속한다. 평형기능 균형을 못 잡는 거죠. 네, 그래서 공간에서 어떤 자세 및 방향 감각을 유지하는 능력이 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거리간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신체의 평형 능력이나 민첩성이나 운동 속도 등의 지체가 보이게 되는 평형 기능 장애이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본 것들입니다. 자, 리뷰했고요. 자, 이번 주는 이제 언어장애부터 하겠습니다. 언어장애.
자, 언어장애가 무엇인가요? 자, 음성 또는 언어장애로 음성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언어를 말하지를 못하는 거죠.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장애. 이게 바로 이제 언어장애죠. 언어장애. 그래서 상태가 세 상태입니다. 말이 두드러지거나, 그 다음에 불명확하거나, 혹은 불쾌한 경우. 그렇죠? 그래서 이 두드러지는 경우는 뭐냐면은 비정상적인 언어가 타인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이한 경우, 두드러진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불명확한 경우는 이제 언어가 명료하지 않은 거죠. 언어가 명료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불쾌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언어의 편차로 화자, 말하는 사람이나 청자, 듣는 사람에게 이 고통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언어장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언어장애는 보통 선천적인 경우가 있고 후천적인 경우가 있죠. 그렇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선천적인 경우에는 유전적인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임신할 때 어떤 출산 전후의 어떤 이상의 원인 때문에, 그래서 임신 중에 산모가 약물에 중독되거나 또 심한 흡연이나 음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이제 지체장애의 원인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출산 시에 산소 결핍으로 인해서 신생아의 뇌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지체장애가 또 일어나죠. 뇌성마비 같은 특수장애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유아 실어증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9개월이라죠. 9개월이라 그래서 이 어떤 거예요? 입천장 갈림증이죠. 소위 언청이라고 그러죠. 언청이 9개월이 있는 아이를 언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입천장이 뚫려 있어서 코와 입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태아 때 임시 초기에는 이 입술과 입천장이 갈라져 있어요. 그다가 성장하면서 이제 갈라진 부위가 이제 붙게 되는데 이게 못 붙은 거죠. 그게 9개월이라고 합니다. 그 9개월은 이제 선천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후천적인 언어장애로는 이제 발달 언어장애라든가, 그 다음에 발달 언어 지체라든가, 뭐 성인 실어증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언어장애 종류 한번 볼까요? 언어장애 종류 대표적인 거. 자, 언어장애 종류 보겠습니다. 먼저 언어 발달 지체. 이거는 이 언어 발달 지체는, 그쵸? 언어 발달이 정상 아동이 이제 시작되는 연령보다 늦게 지체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언어 발달 단계에서 기대되는 시기에 언어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이해, 언어의 표현에 어려움을 갖는 경우이죠. 그렇죠? 그래서 특정 시기에 정상적인 아동이 해야 되는 언어 발달까지도 못 가는 이런 거죠. 이런 대부분 이 지적 장애 아동에게 많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뇌성마비나, 그 다음에 자폐나, 그 다음에 행동장애나 청각장애 아동에게도 공동적으로 이 언어 발달 지체가 일어납니다. 아직 보기 드문 예지만 신체적, 지적, 정서적으로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언어 발달 지체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로 언어 발달 지체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조음장애죠. 조음장애. 이 조음장애는
호흡기관이나 발성기관 또는 조음기관에 손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소리가 이게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잘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말장애와 또한 이런 주변기관은 정상적인데 뇌 손상이 있어서 말을 못 만들어내는, 잘 못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장애가 조음장애라고 해서 같이 그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음장애란 말할 때 말소리를 생략하거나 대치하거나 왜곡 또는 첨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음장애. 다음은 음성장애. 음성장애라는 것은 성대나 인두, 구강, 비강 등에서 일어나는 발성이나 공명, 조음 등의 과정에 결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음도나 강도 또는 음질이 정상인의 목소리와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러한 유형의 장애가 바로 음성장애입니다. 음성장애. 음성장애의 주중성은 이제 성대 피로, 기식화된 소리, 성량의 감소, 실성증, 높낮이 일탈, 부적절한 높은 소리, 쥐어짜는 소리, 떨림 이런 것들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유창성 장애입니다. 유창성 장애. 말의 유창성이죠. 그래서 말의 흐름을 구성하는 유창성, 어떤 속도라든가 리듬이라든가 이런 것들, 세 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이상이 있는 것을 유창성 장애라 합니다. 두 가지죠. 말더듬 혹은 속화증. 속화증은 뭐예요? 말을 빨리 하려는, 제가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발음하려는 의욕과 언어 운동 능력 사이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언어의 발육이 지연되거나 하는 것, 그다음 조급한 성격이나 주의력 산만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말더듬이 이건 말을 시작할 때 혹은 도중에 호흡, 발성, 구음에 관계되는 기관에 경련이 일으켜져서 유창성 발음을 할 수 없는 상태, 바로 말더듬이죠. 어느 정도의 말더듬은 소화 때 종종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될 정도로 빈번할 경우에는 치료가 요구됩니다. 몇 가지 언어장애입니다. 네, 이번에는 여섯 번째 안면장애 보겠습니다. 안면장애. 안면장애는 얼굴에 장애가 있는 거죠. 얼굴에 장애 있는 것으로서 안면 부위에 이제 변형이나 기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그런 장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면상 반응이라든지 색소 침착이라든지 모반 결손이라든지 조직이 비우되거나 함몰되거나 결손되는 겁니다. 보면요, 이제 면상 반응, 상처 이렇게 반응이 올라오죠. 면상 반응도 이런 것이 이제 피부가 변하는 거, 색소 침착이에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모반 결손, 그죠? 머리가 빠지는 거. 자, 이런 안면장애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선천적인 이유가 있고 후천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선천적인 이유로는 이제 혈관종, 그 다음에 혈관 기형이나, 그 다음에 신경섬유증, 거대 모반증 이런 것도 있어요. 후천적인 이유로는 이제 화상과 사고로 인한 얼굴에 반응이 생기는 이런 거죠. 이게 그림을 보면 이런 혈관종입니다. 혈관종. 그 다음에 이건 혈관 기형입니다. 혈관 기형. 이렇게 피고 올라오죠. 핏줄이. 그 다음에 이건 신경 섬유종증, 이렇게 해서 늘어지는. 그 다음 이거는 이제 거대 모반증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선천적인 이유로 나는 거고요. 근데 후천적인 이유로는 이제 화상과 사고로 인한 반응 이런 거죠. 미국 소방대원이 화상으로 인해서 얼굴이 굉장히 많이 회복되죠. 자,
이런 것들인데요. 이제 안면도 화상인 경우에는 치유가 된 이후에도 이 다양한 정도의 반응 그리고 반응 구축을 초래하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안면 구조물의 중요한 기능 장애, 더불어 혐오감을 일으켜요. 그래서 비후성 반응, 색소 침착, 구조물 변형이 발생하죠. 그래서 참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일단 안면 장애가 발생하고 나면 이 현대의학 이 많이 발달하였다고 하지만은 원상복귀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질병이나 상해 단계에서 장애로 이행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안면 장애를 가지면 이 안면 장애는 이 괴로움과 동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미용 기술도 미용 수술로 분류가 돼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싼 수술비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죠. 근데 이제 더 심각한 것은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사회적 적응 문제, 그리고 경제 활동 기회의 제한, 이것 때문에 환자뿐만 아니라 가정 모두가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이 선천적 원인이나 어릴 때 입은 화상이나 손상으로 인한 안면장애의 경우에는 심리적인 이런 장애까지도 유발하며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안면장애입니다. 자, 이번에는 안면장애인을 위한 상황별 에티켓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마주쳤을 때, 이 안면장애인과 마주쳤을 때는 화상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 주변의 시선이 불편해 한여름에도 긴 상의를 입거나 모자, 장갑 등을 착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빤히 쳐다보거나 무리하게 모자나 장갑 등을 벗게 하는 행동은 삼가해야 합니다. 다음, 같이 생활할 때는 화상으로 장애를 입은 안면 장애인의 경우 습도나 온도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높거나 낮은 온도에 노출되는 환경은 피해 주어야 합니다. 같이 생활할 때는. 다음, 함께 식사할 때 안면 장애인과 가져야 되는 에티켓은 안면 장애인과 같이 식사할 때는 술은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서 흉터를 더 붉게 만들고 흉터에 색소 침착이 남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술은 무리하게 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상 안면 장애인을 위한 에티켓이었습니다. 자, 안면 장애까지 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까지 해서 6개의 장애 있어요. 이게 바로 외부 신체 기능장애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내부 기관장애를 해볼게요. 내부 기관장애. 첫 번째는 신장장애를 해볼게요. 신장. 예. 여러분 신장에 대해 잘 아시나요?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장장애를 보고 있죠. 신장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나요? 신장에 대해서 한번 영상, 우리의 상식을 늘리기 위해서 영상을 한번 보죠. 먹기만 하고 제대로 배설하지 못한다면 우리 몸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몸속에 유해한 물질이 쌓여 결국 균형을 잃고 건강을 해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러한 노폐물을 걸러 우리 몸에 유해한 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강낭콩 모양의 파처럼 붉은 빛을 닮았다 해서 콩팥이라 불리는 생명의 필터, 바로 신장입니다.
양쪽 옆구리 뒤편에 있는